자,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다시 청소년 문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이전 시간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청소년은 무엇이고 또 청소년기는 어떤 것이고 청소년기와 비슷한 우리 사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청소년은 연령으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상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우리가 청소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요. 또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봤죠. 첫 번째가 청소년 자퇴 문제, 또 청소년 가출 문제, 또 청소년 약물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청소년 문제, 청소년 자퇴 문제, 또 청소년 가출 문제, 또 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 이 세 가지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번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또 시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저와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청소년 문제의 현황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청소년의 자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매년마다 수만 명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이게 추정치인데요. 그 정확한 그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년마다 수만 명이라니까요. 뭐 수만 명이라는 것은 만 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만 명만 돼도 이 엄청난 그 인구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퇴를 하고 있어요. 정규 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 수백만 명으로 추정이 된대요. 수백만 명이.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자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청소년 가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정이 된대요. 수십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청소년이 가출하는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가족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이 가출 청소년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이 청소년 가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출 청소년의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의 약물 사용의 현황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그나마 낮아지는 경향이라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가 않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 알코올 음주율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 알코올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흡연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그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흡연율은 4%를 약간 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현상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담배를 이렇게 끊는 반면에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뭐 음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잖아요. 흡연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뭐 식당이든 뭐 학교든 어떤 뭐 공연장이든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걸리게 되면 신고가 되면은 벌금을 물게 되죠. 그런 뭐 효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 흡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 담배를 끝까지 못 끊고 이렇게 피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인데 어떻든 간에 뭐 음주율이나 또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마약 같은 경우는요, 이 해로운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것을 접했는데, 이제 그 우리 사회 지도층 저명한 이 인사의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걸렸죠. 또 뭐 저명한 그런 인사의 딸이 마약을 밀수하다가 걸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마약 밀매, 또 마약 흡연,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그런 청소년의 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불법 약물을 비교적 많이 사용했지만 그 후에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줄어드는 낮아지는 경향이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높아진다 그러면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청소년 수가 증가가 되는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네 번째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관점이에요. 청소년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비행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이제 뭐 자퇴, 그러면 자퇴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가출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출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비행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흡연이나 또 음주 같은 경우, 또 마약 같은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청소년과 관련된 이 뭐 가출 문제, 자퇴 문제, 이 약물 사용 문제는 대부분 그 연결고리가 비행과 관련돼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크다는 거죠.
이 비행에 대한 관점은 범죄에 대한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을 저지른 것은 범죄다,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관점 중에 첫 번째가 차별 접촉 관점이 있는데요. 이 차별 접촉 관점은 범죄 행위는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습 과정의 결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집단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어떤 또래 집단, 그 동료 집단, 이런 집단에서, 친밀한 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습 과정의 결과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노미 이론이에요. 아노미 이론. 이 아노미 이론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범죄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목표를 두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벌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범죄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노미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 비행 하위 문화 관점이에요. 일부 집단은 범죄 행위에 대해 크게 거부하지 않는 태도나 가치, 관점을 가진다고 보는 것을 비행 하위 문화 관점이다라고. 그래서 집단 중에 일부 집단들 같은 경우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크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어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취할 수 있는 내가 행동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태도나 가치 또 관점을 가진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비행 하위 문화 관점이다. 그래서 비행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비행 하위 문화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사회 통제 관점이에요. 이 사회 통제 관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은 반사회적이거나 악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사회 통제 관점이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반항하고 항변하고 이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악하다. 성악설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통제적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낙인 관점인데요. 낙인 관점은 범죄자들은 법 위반을 배운다고 보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범행이 이루어졌죠.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법으로 그러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자꾸만 법을 강화를 시켜 나가죠. 강화를 시켜 나감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또 모색을 하죠.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낙인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제를 발생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 첫 번째는요, 전반적인 방안이에요.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복잡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청소년 개인, 또 가족, 또 학교, 또 지역사회, 또래 집단, 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다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여러 차원을 고려해서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또 또래 집단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그래서 다차원적인, 다각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지지적 환경의 형성이에요. 지지적 환경의 형성. 청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청소년이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수준에서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거, 이거 참 필요하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 수 있는 장소를 발판을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이것이 지지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죠. 청소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그냥 새벽부터 새벽까지 오직 공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잖아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거나 창의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교육의 문제이면서도 청소년을 대하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이렇게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법, 또 지지적인 환경의 형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가출 문제라든가 청소년 자퇴 문제라든가 청소년 약물 문제, 이런 약물 사용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상은 지금 청소년 부류죠.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청소년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이면서 청소년 뭐 이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역별로 한번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자퇴와 관련된 방안인데요. 이 청소년 자퇴는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청소년 자퇴와 관련된 방안으로서 첫 번째는 장기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퇴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일찍이 파악해서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청소년을 본다면 그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청소년이 이렇게 자퇴를 하지 않도록 이게 장기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평생 지도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받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학생 시절 때 뭐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또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의 사회복지 선생님이 자기를 케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 잘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잘 극복을 했고 또 이렇게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학과라는 그런 학과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청소년을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이렇게 자퇴를 하는 경우를 상당히 감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학교의 교류예요. 부모와 학교의 교류는 부모와 학교가 더 나은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자퇴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와 부모 사이에 더 많이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상 이것도 이론이에요.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잘 이렇게 하죠. 또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학교하고도 교류가 잘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가정인 경우, 또 문제가 있는 부모인 경우는 학교하고 거의 교류가 또 없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부모와 학교와 교류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을 잘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더 관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면은 문제 있는 부모에게 문제 있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문제가 없으면 자녀도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모 밑에 문제 있는 자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부모와 뭐 자녀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한번 청소년 문제, 자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뉴스나 기획 그런 뉴스들이 있으면 우리 그 댓글 구글 클래스룸 댓글에다가 이렇게 좀 뉴스 기사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방안은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므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물품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는 잘 곳이 없죠.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숙식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청소년 쉼터나 어떤 청소년 일의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그런 쉴 곳과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출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숙식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안전한 주거 공간의 제공이에요. 거처지가 안전하지 않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데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가출을 하다 보니까 주거 공간이 없죠. 잘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성매매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뭐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출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황을 보더라도요. 청소년 가출이 뭐 수십만 명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출한 청소년에 대해서 제2차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숙식의 제공 또 주거의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 행위 가담의 방지예요. 가출 청소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성매매 같은 경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폭력이라든가 범죄에 이제 가담할 확률이 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가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이 기본적인 그 관련된 방안, 기본적 욕구 충족, 안전한 주거 공간의 제공, 범죄 행위 가담의 방지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또 청소년 가출로 인한 제2의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이 청소년 약물 사용과 관련된 방안으로 첫 번째 조기 개입이에요. 약물을 어린 시기에 사용하면 나중에 약물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약물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나이를 늦추는데 주목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사용하기 전에 뭐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이게 좋지 않은 것인지 그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의 약물 구입의 제약이에요. 청소년은 알코올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요. 청소년에게 뭐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지 못하게끔 돼 있죠. 식당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이게 제시하게끔 해서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알코올을 구입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막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제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다든가 뭐 담배를 판다든가
뭐 마약은 뭐 절대로 뭐 팔 일도 없겠지만 이런 구입의 제약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담배 광고 방식에 대한 규제예요. 담배 회사가 교모하게 광고하는 것을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배를 광고하는 방식을 크게 제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담배 가게, 저는 뭐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뉴스를 접하면 담배 가게에다가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이런 병에 걸립니다. 해가지고 뭐 흉측한 뭐 사진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는 또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렇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또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담배 광고 방식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담배로 광고로 인해서 담배가 더 팔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네 번째는 마약 관련된 교육의 실시인데요. 마약이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약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의 심각한 영향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약물 사용과 관련된 방안으로서는요, 이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안과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이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사용 문제, 이 알코올, 또 흡연, 또 이 약물 사용 문제는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집중을 해가지고요, 알코올이나 담배나 이 약물 사용을 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청소년 자퇴 문제, 또 청소년 가출 문제, 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현황과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해결 방안, 또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뉴스 기사들을 한 편씩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가지고요, 우리 구글 클래스룸 그 댓글 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제 하나씩 뉴스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 뉴스 내용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청소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